이게 괴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 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쭉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방법이 괴를 볼 때 늘 그게 두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에 선은 없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왜? 팔괘가 아주 단단한 개체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 배울게요.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되냐? 육감수가 생각이 나시던가 감중년이 생각이 나시던가 둘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여기 육감수다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럼 육감수 하니까 수죠? 수. 자 이거는 사진 뇌 하니까 뇌죠. 그러면 수와 뇌가 만나서 또 하나의 괴 이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64괴는. 그래서 이렇게 수, 뇌, 둔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괴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괴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윗괴가 천이죠? 1건 천, 아래도 1건 천이죠? 그럼 천천건하네요. 근데 천천이니까 천이 겹쳤죠? 그래서 이런 8개는 다 거듭중자가 들어가, 이 가운데 중이 아니에요. 거듭중자가 들어가서 중천건. 이거는 중지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개 괴 이름 중에는 건태리진, 송강강곤이 8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3획이 아니고 6획이에요. 6획. 다 중괴.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상을 읽고 괴명을 읽어요. 수레, 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괴를 배우실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읽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 구라는 거는요 양을 구라고 해요. 양을. 그리고 음요는요 이런 거는 육이라고 해요. 왜 구와 육이라고 하냐? 구와 육이라고 하는 거는 하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런 명칭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대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하면서 요게 하도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가만히 이걸 보면은 가만히 보면 수가 이 점인데 다 수예요. 이거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점이 3개, 여기는 4개, 여기에 5개, 이 6개, 7개, 8개, 9개, 10개. 그냥 자연수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근데 보기씨가 여기에서 이 10수에서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여기서 딱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하는 이치는 이 10수 안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음양과 오행으로 수를 예를 들어서 넘버 원 is water. 그럼 비문법이고 외계어죠. 미국 사람 붙잡고 하면 1이라는 숫자는 물이다. 미친놈 아니야. 근데 동양의 수이론은요 그런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수에다가 성격을 부여해요. 성질을 부여해요. 예를 들어 3이다 그러면 1, 2, 3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이 뭘로 탈바꿈되냐면 동쪽이 오행으로는 나무, 목이에요. 목. 이런 어떤 그 상수의 성질을 부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수 요렇게 한 세트. 이거는 북방의 불. 여기. 요 27이라는 한 세트는 남방의 화. 이 38이라는 요 한 세트는 동방의 이 49라는 수 한 세트는 서방의 금. 50이라는 수 한 세트는 중앙의 토. 크게 보면 자연의 10수는 오행으로 보면 이렇고 근데 오행을 뜯어보니까 음양이 있어요. 수 중에서도 1은 홀수로 양이고 6은 짝수로 음이고 이것도 화도 보니까 2는 짝수로 음이고 7은 홀수로 양이고 목도 보니까 3은 홀수로 양이고 8은 음수로 짝수로 음이고 사구 금도 4는 짝수로 음이고 9는 홀수로 양이고 그리고 50도 요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고 크게 보면 수가 다 음양이고
또 오행으로 보면 수가 오행으로 볼 수 있구나.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음양오행이라고 하잖아요. 음양오행. 네. 동양의 어떤 그런 사상을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역은 음양의 관계로 이치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오행의 관계로 이치를 설명하는 글이 서경의 홍법인데 주역은 음양의 관계로 세상에 변화하는 이치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수를 보니까 두 패로 또 나눠져. 어떻게? 1, 2, 3, 4, 5는 다 안에 내부에 들어있고 6, 7, 8, 9, 10은 다 밖에 있어요. 네. 내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중앙에 5와 10호가 중앙정보고 이게 사상수다. 38, 27, 49, 162. 그런데 사상수인데 뭘 써야 되냐 저 중에. 그래서 딱 반땅을 해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5와 10수는 중앙에 딱 컨트롤하는 수고 나머지가 사상수인데 이렇게 사상수인데 여기는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오행이. 5달 동안 어머니 그 모태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애기 형성되고 화기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생겨나. 그래서 이걸 또 생수라고 하네요. 생하는 수.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그걸 이제 이루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걸 성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수는 지금 공장 라인에서 막 만들어내는 차기 때문에 못 타고 다녀요. 완성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수도 1, 2, 3, 4를 쓰는 게 아니고 6, 7, 8, 9를 쓰는 거예요. 주역의 사상수가. 그래서 이제 6, 7, 8, 9라는 수를 써요. 6, 7, 8, 9. 그럼 6, 7, 8, 9라는 수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사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6, 7, 8, 9가 그러니까 양수가 둘이에요. 7하고 9. 이거는 양이구만. 이거 6하고 8은 음이에요. 근데 양이라는 거는 나가려는 성질, 진퇴를 보면. 음이라는 거는 퇴. 양이라는 거는 해가 변양자 볕이 나면서 막 진출 나와요. 또. 음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7과 9 중에 뭐가 더 나갔느냐? 9가 더 나갔어요. 9가 태양인 거예요. 7이 소양이고. 이게 태양이야. 8과 6 중에 뭐가 더 물러났느냐? 6이 더 물러났어요. 이게 태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상 배울 때 시간을 이야기하면 늙을 노자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9를 노양수라고 하고 6을 노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양과 노음수를 가장 변화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는 뭐라고 했어요? 사계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봄에는 소양, 조금 따뜻해요. 그게 7이에요. 7. 그러다가 그게 올라가지고 양기가 꽉 차게 진출을 해버려요. 끝까지. 이게 9고. 그러다가 조금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조금 서늘해져 가을이 오죠. 요게 8이고 소음수가. 그러다가 완전히 응고돼가지고 확 응축돼가지고 6으로 쪼그라들면 이게 노음이에요. 수축팽창 수축팽창이에요. 수렴하고 확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또 확산을 해요. 그러니까 발산을 하고 또 이렇게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하고 수렴을 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과정의 피크가 9고 수렴하는 과정의 그 변곡점이 6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좌우선으로 보면은 이 하지에 해당하는 이 오중 여기가 노양이고 가장 양이 극한 거고 여기 동지에 해당하는 여기가 6으로 노입니다. 근데 역은 파꾸력자다. 파꾸력자다. 그러면
7에서 9로 가는 게 뭐가 바뀌었냐? 숫자만 바뀌었지 질이 바뀌었냐? 양에서 양으로 이거는 더 나간 거예요. 아, 이게 7은 진정한 역이 아니다. 근데 9에서 8로 가는 거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어요. 아, 요게 역이다. 요 과정이 역이다. 8에서 6으로 가는 건 소음이 노음으로 더 음성이 강해졌을 뿐 음양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 이 8 못 쓰겠다. 근데 6은 보니까 노음이 소양으로 음양이 바뀌어. 아, 요거다. 그래서 역은 7, 8을 쓰지 않고 9, 6을 쓰는 거예요. 그 주역을 9, 6학이라고 해요. 9, 6학 숫자로. 음양학이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9, 6학. 노양, 노음학. 역동적인 변화의 학문. 네. 여기 보면 다 9 아니면 6이죠. 그래서 이간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역은 쉽고 간단하다. 뭐냐면 음 아니면 양이다. 9 아니면 6이다. 책 딱 떨어서 384일 뭐 하나 꽉 찍어. 별거 아니다. 9 아니면 6이다. 9 아니면 6이에요. 이거 얼마나 쉽고 간단하냐 얘기죠. 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표를 보니까 9호 하면 양이 5층에 있다는 얘기. 5층에 있는 양이라는 얘기. 5층에 사는 남자라는 얘기예요. 63은 3층에 사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6위는 2층에 사는 여자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효를 붙이는 원리예요. 그래서 먼저 이 처음과 끝 떼놓고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뭘 붙이냐면 9, 6을 붙여요. 딱 찍어서 음이면 6을 붙여요. 그리고 이게 몇 층에 사는지 보는 거 1층, 2층, 3층. 그러면 6, 3이에요. 이게 6, 3. 이걸 딱 하면 9예요. 그런데 5층에 사니까 9호예요. 단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맨 위에요. 마지막. 이거는 처음 초 하면 마칠종 해야 되고 윗상 하면 아래야 해야 되는데 초구 하면 처음이다 하면 여기다 마침이다 하면 공간의 의미가 없어져요. 위아래가. 여기다 상륙이다 하고 여기다 이 하구다 하면은 시간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둘이 싹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알아서 읽으라고 이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그러면 보세요. 3이다라는 건 시간적으로 처음에서 지나가서 중반부쯤 왔다는 얘기. 시간적으로 그렇게만 보지 말고 공간적으로 이게 어느 위치냐. 아, 이렇게 아래 부분에서 맨 대장이구나. 이렇게도 볼 줄 알아야 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초와 상으로.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2는 중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비문이에요. 영어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2라는 숫자는 중도를 얻은 수다. 이거는 이 구조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구조를 상상하지 않고 어떻게 2가 중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만 생각하면 2는 그냥 1보다 큰 수고 3보다 작은 수만 생각하지 중을 얻었느니 못 얻었느니라는 의리타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부호화시켜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화를 논하는 책이지만 체계적으로 변화를 논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상이 있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의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을 얻었네. 좋겠네. 중도를 얻었으니까. 실제 이 중을 얻은 효는 다 좋아요. 어떤 걸 주역책 열어서 딱 찍어도 이 12효 중에 하나예요. 초고, 92, 93, 94, 95, 39, 초용, 62, 64, 64, 65, 36 중에 하나라고요. 어느 효든. 그런데 주역을 이해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주역책 읽는 방법이 처음에 나중에 이 괴를 딱 보시면 먼저 뭘 보시냐. 이 8개로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수레 이게 분께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책 보야 알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네. 거기 다 써 있어요. 괴명이. 그러면 64개 괴명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를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효를 이 효를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자가 그랬죠. 현 불초는 제하여 우불로는 시하라. 이게 현명한 자인지 불초한 자인지 문제는 재질에 달려있고
이게 때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때에 달려 있다 그랬죠. 우로는 주역 그 주역 이야기예요. 이게 구죠. 재질이 강하네, 쓸만해요 양으로. 이것도 구호죠. 얘도 구호죠. 뭐가 달라요? 때가 다른 거예요. 때가. 이 사람은 순수한 연임금 때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비룡제천으로 날아다니는 거고, 이 사람은 수레들로 어려운 초창기를 만나가지고 엄청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공자처럼. 그거 어쩌라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 얘기예요. 삶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냥 저렇게 조용히 숨어있지? 어떻게 숨어있긴 때를 못 만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게 양이냐 음이냐, 저게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주역을 읽을 때는 세 가지. 대강령. 이게 지금 시방 어느 때냐? 때예요, 때. 때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 수레금 어려운 때. 택수곤 곤란한 때요. 택화협 싹 바꾸는 때요. 수천수 기다리는 때요. 이 때를 총괄해야 돼. 딱 강령. 그 다음 재질. 요 놈이 양이냐 음이냐. 그 다음 자리. 그런데 이놈이 어느 자리에서 지금 있냐. 요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죠. 하나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육삼이다. 그럼 거기에 때는 없죠. 괴가 없으니까. 근데 재질은 있죠. 음이죠. 근데 자리가 몇 번째이세요? 예,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왜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는지를 알게 돼요. 아셨죠? 때, 재질, 자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제가 지금 팔자에 그냥 어디에 와 있냐. 그리고 내가 태어난 재질이나 재능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현재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 팍팍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재질이라도 자리. 그렇듯이 주역이라는 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추상적인 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옆에 아래 위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시고 시대의 역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